안녕하세요.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기초 지식인데요. 당연히 공기업들은 본인의 관련돼 있는 그런 기초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지문들을 많이 내게 되는데 특히 건보가 그런 경향이 높습니다. 왜냐? 전문 지식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사회보장이란 개념하고 그다음에 뭐 공적 부조, 사회보험, 그 다음에 민간보험의 차이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보는 건강보험 아니겠습니까? 자, 봅시다. 사회보장이란 단어하고 사회보험은 좀 다릅니다. 자, 사회보장이라는 거는 유럽에서 실시했던 그런 사회에 대한 사회와 대공황 시기에 긴급경제보장위원회에서 탄생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법을 액트라고 하죠. 소셜 세큐리티 액트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만든 거죠.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건강보험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비용이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건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걸 회사 들어가냐 마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 미국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건보는 돼? 뭐 건강보험은 돼?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미국은 그리고 또 그 소셜 세큐리티 넘버가 있어서 그 세큐리티 넘버 가지고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주민번호를 이용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법을 제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장의 개념을 봅시다. 자, 이건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으로 사용된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이라는 게 뭐냐? 자, 일단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놓죠. 최저생활, 그리고 모든 이용과 사고가 보호되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기관을 통해서 공공기관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건강보험공단이 이런 일을 하고 있죠. 이 공사하고 공단은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수자원 공사라고 하지 수자원 공단이라고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국민연금 공단이라고 하지 국민연금 공사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 공사하고 공단은 차이점을 잠깐 보면 공사는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는 수자원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한국전력공사 이런 데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안 됩니다. 공단은 자체 채권을 발행해서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런 사업을 못한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이라는 거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게 이제 돈이 많으면 상관없는데 돈이 별로 없죠. 그럼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여기 봅시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이 세 가지를 뭐라 그러냐? 사회보장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부조는 대표적으로 우리 뭐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돈을 주는 거, 뭐 기초연금 이런 것들이고 사회보험이 우리나라 5대 보험 있죠. 그래서 건강보험, 뭐 국민연금, 그 다음에 뭐 노인장기요양보험, 또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나오죠. 자, 보장 체계를 보면은 요거 이제 많이 나오니까 보도록 해봅시다. 자, 요거를 파란색으로 바꿀까요? 빨간색으로 해봅시다. 자, 보면은 사회보험이 5가지가 있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 아이고. 자,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가지 많이 나오니까. 요 시험에도 많이 나오죠. 계산하는 것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게 핵심이고, 시험에도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국민연금, 뭐 고용보험 이런 거 많이 나오는 거를 알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 2개죠. 이거 2개.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요 2개가 중요하죠.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어요. 원래 예전에 그 4대 보험이라고 들어봤죠. 4대 보험. 4대 보험을 띈다. 과거엔 이게 없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없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분리돼서 이렇게 별도로 뗀 거죠. 왜냐? 더 많이 떼야 돼서. 노인분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 공공부조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가 있고요. 서비스도 합니다. 이렇게. 노인, 장애인, 아동, 가족들에게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죠. 우리는. 그래서 건강보험법이 나온다는 게 이런 취지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그리고 공공부조와 요 사회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봅시다. 사회보험 이건 국가가 하는 거죠. 근데 뭐
우리가 가입하는 건 민간보험이 많잖아요. 뭐 의료 실비보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죠. 자, 이건 계약을 하는 거고요. 사회에서 연대를 해서 이 정도까지는 최저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자,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입돼 있어요. 지금 뭐 만약에 지금 내가 돈을 안 벌어요. 난 건강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엄마 아빠가 다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고 있다. 자, 의미가 있고. 자, 그다음 사기업이 대상이죠. 그러니까 민간보험 회사들 많잖아요. 뭐 삼성화재, 뭐 동부화재, 화재보험도 있고 생명보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로 말하는 게 건강보험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생명보험일까요? 손해보험일까요? 생명일까? 손해일까? 당연히 손해보험입니다. 이 생명보험은 죽거나 살았을 때 주는 거예요. 죽으면 주는 게 사망보험, 살면 주는 게 연금보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다치거나 하는 건 손해보험이죠. 그죠? 죽으면 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뭐 종신보험이거나 또는 뭐 정기보험 이런 걸 말해요. 아무튼 여기는 이제 안 나오니까 우리 쪽은 이쪽이 더 중요한 거죠. 자, 손해보험입니다. 손해보험. 그러니까 아픈 만큼만 주죠. 손해보험 특징은 내가 손해 난 것만큼만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험을 한 달에 막 1억씩 가입을 해요. 그런데 다쳤어요. 다쳤는데 1,000만 원어치 다쳤어요. 1,000만 원어치만 주는 거지 1억을 다 주는 게 아니죠. 그걸 실손보상이라고 하죠. 실손보상. 실손보상. 자, 그런데 얘가 병원을 3군데 간 거예요. 4군데 갔다고 합시다. 4군데서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다 청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전체의 1,000만 원에 대해서 각각이 4분의 1씩 나눠냅니다. 뭐 똑같이 냈다고 가정하면 4분의 1씩 나눠서 지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비례보상이라고 그래요. 비례보상. 그러니까 여러 개의 보험을 들어도 1,000만 원만 보상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 E라는 보험을 다 들었어요. 그럼 각각 다 1,000만 원씩 받느냐? 그게 아니고 각각 250만 원씩만 받아요. 그걸 우리가 비례보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손보상, 다친 것만큼 준다. 여러 개 가입해도 비례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보험은 중복가입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중복가입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그래서 그냥 막 암보험을 막 10개 들고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암은 중복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A보험사에서 암보험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뭐 후두암이다. B보험사도 후두암이다. 그럼 어차피 받는 돈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가입하는 게 낫습니다.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위험에 크게 따른 부담을 다르게 되고, 자, 사회보험은 현금 또는 현물을 지급합니다. 현물은 이제 뭐 그런 거죠. 사람이 와서 막 요양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보청기 같은 것도 줘요. 보청기도 주고, 틀니 뭐 이런 거 해주고 있죠. 그런 것들입니다. 얘는 현금만 준다. 자, 공공부조하고 그 다음에 요 사회보험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이제 그냥 뭐 상식적으로 알아도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시험 문제에서는 다 줍니다. 이런 거를. 자, 봅시다.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기여금에 의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그러니까 건강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죠? 내가 내야 받는 거예요. 내는 것만큼 다 받는 건 아니지만 뭐 이게 또 소득에 대해서 차별을 두긴 하죠. 그러니까 뭐 이 내는 거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좀 많이 내고 소득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좀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적게 내게 하는 구조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공공부조는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죠. 그냥 주는 거. 자, 그러니까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거고 이건 연대적으로 가입하는 거죠. 일종의 개 같은 거죠. 개. 옛날에 우리 보면 뭐 향약, 뭐 두레, 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아서 이제 도와주고 뭐 이런 거죠. 한 번에 모아서 주는 거죠. 자, 얘는 선별이죠. 다 주는 게 아니죠. 뭐 최저 생활 수급자라든가 기초생활 또는 장애인 이런 사람들 이거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사회보험은. 자, 형평주의고요. 무차별 평등주의입니다. 다 똑같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자산조사를 잘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 사람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 할 때. 자, 얘는 기여금을 납부하죠. 우리가 보통 냅니다. 재원이 세금이죠. 세금으로 내는 거고 이건 우리가 내는 보험료죠. 자, 참고로 이거 보험을 가입한 사람 있잖아요. 가입자가 보험자라고 그래요. 보험자를 이제 보험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건강보험은 국가죠. 국가가 보험자예요. 그럼 얘한테 지불하는 건 보험료고요. 국가가 아파요. 그래서 가입자에게 지급해 주는 건 자,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를 잘 알아야 돼요.
보험료, 보험금. 그러니까 내가 납부하는 건 보험료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게 되고 국가에서 주는 건 보험금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얘는 사회적 적정성, 얘는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라는 거. 그래서 사회 서비스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부조도 현물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요 공공부조는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죠. 내가 뭐 내는 게 없잖아요. 그냥 낼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 그죠? 아프거나 할 때. 그래서 자산 조사만으로도 그냥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인과학적 기준만 되면, 그러니까 아동이나 장애인들이나 노인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하죠? 사회적 약자, 이렇게 부르죠. 자, 그래서 주로 국가의 일반 조사에 의해서 충당되는데 본인 부담에 의해서 충당되기도 한다. 이 비교하는 건 정말 잘 나옵니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회보험은 아까 5대 보험이 있었죠. 그거 말합니다. 5대 보험.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산재는 뭘까요? 산재는 아프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산재보험은 누가 될까요? 둘 다 납부하는 거예요. 근로자도 내고 사업주도 보통 내는데 뒤에서 이제 설명이 되는데 산재보험은 현장에서 다치거나 뭔가 이제 뭐 벽돌이 떨어져 맞아서 아파서 일을 못하거나 그런 거에 주는 거죠. 고용보험은 뭘까요? 고용보험. 자, 고용보험은 당연히 만약에 이제 그 실직을 했거나 할 때 우리 실업급여 같은 거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재취업을 위해서 우리가 뭐 재교육을 받는다거나 이런 비용들 있잖아요. 우리 뭐 내일 배움 카드인가요? 뭐 그거 좀 바뀌고 그런 거 있잖아요. 카드 줘서 그걸 공부할 수도 있고 뭐 하는 거 있죠. 그런 게 대표적으로 다 이런 고용보험에서 나가는 겁니다. 산재보험은 어떤 데가 산재보험료가 비쌀까요? 생각해보면 위험한 직군이 비싸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직으로 가면 사무직이 산재 위험이 있나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서랍을 열다가 닫다가 딱 끼어요. 그래갖고 피가 나. 그런 거 산재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종이를 이렇게 따가다가 호치키스 따가다가 탁 물고 찍히거나 아니면 뭐 종이에 살짝 베거나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산재죠. 산재라고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위험한 직군이 뭘까요? 가장 위험한 게 광부입니다. 광부. 광부는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산재 보험료만 몇 천만 원이에요. 몇 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광부를 한 100명을 건드리고 있으면 1년에 대략 뭐 10명이면 2억이고 그 100명이면 한 20억 되잖아요. 그만큼 위험하다 이거죠. 뭐 화학업종. 그런데 위험하겠죠. 조선. 그러니까 현장 근로자들이 좀 위험하겠죠. 그 다음에 특히 뭐 농부. 그 다음에 어부. 이런 분들도 되게 위험해요. 그 다음에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산하 구조대. 이런 사람도 위험하겠죠. 그런 사람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험료가 비싸지는 거고 고용보험료는 다 똑같죠. 그러니까 어디든 잘리면 금방 직업을 구해야 되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이제 건강보험제도 건보니까 자, 질병이나 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진료비를 너무 부담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관리 운영하는 거고 보험급여를 제공한다. 이게 이제 최고 상한액이 있어요. 내가 얼마 이상을 내면 다 건보에서 다 지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 한 400만 원 넘게 내가 냈다. 그럼 다 지급해 주고 뭐 이런 게 건보인데 좋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거의 건강보험이 잘 되는 나라가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코로나 사태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건강보험 시스템이라든가 의료 체계가 잘 되는지를 압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런 게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질병 위험이 큰 사람만 가입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다 가입해라 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가입할까요? 당연히 내가 병에 많이 걸려 있고 걸릴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안 내력이 대대적으로 아프고 골골한 집안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유전학적으로 아픈 사람의 자녀들이 그 병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의무화를 시켰다 이거죠. 그걸 역선택이라고 하죠, 보통. 역선택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의료비의 공동 해결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강제됐다. 그래서 부담 능력에 따라서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민간보험이 현재 살아있어요. 질병 위험의 정도.
따라서 민간보험 이렇게 부담하죠. 내가 뭐 많이 보상을 받고 싶으면 많이 내고 그냥 그렇게 안 하면 좀만 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사회보험 방식은 연대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뭘로 하느냐?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내가 더 아프고 그다음에 보장 범위가 넓고 그럼 비싸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소득 수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민간보험은 내가 내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보장을 받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리면 뭐 1억을 받는다거나 또는 5억을 받거나 또는 10억을 받는 건 어떻게 결정되죠? 가입하는 거에 따라 다르죠. 내가 많이 가입하면 많이 받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균등하게 급여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 급여가 뭘까요? 보험금과 현물 급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은 보험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보험 급여, 현물 급여도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을 잠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보험과 국민건강보건서비스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을 취하면서 단일한 보험자, 이게 누구죠? 국가죠. 단일한 보험자가 국가입니다. 국가. 그러니까 보험자가 뭐라고 했어요? 보험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삼성생명, 뭐 교보생명, 그다음에 뭐 삼성화재 이런 것들이 보험회사인데 요 건보는 보험자가 국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 방식은 이런 것도 있겠죠. 국가가 여러 개 단체가 있어서 여러 단체가 보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문제도 나옵니다. 뒤에 그 심화에 그러니까 여기 요 이론편에서 이걸 구분하는 게 있어요. 중국은 어떻게 돼요? 중국은 아무도 안 내죠. 돈도 안 냅니다. 안 내고 사회에서 그냥 다 전체를 다 보장해줘요. 그걸 국가 보장 방식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국가 건강보험 방식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독일은 국가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요. 그런데 요 보험자가 2명, 3명 이렇게 돼요. 여러 개 단체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데는 민간보험 방식도 있습니다. 민간보험은 그냥 민간보험에 맡기는 거예요. 돈 많은 애들 니들 가입해.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사회보험은 국가가 의료 보장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 책임 일정 부분 인정하는 체계다. 그러니까 돈 내잖아요, 자기들이. 돈 내니까. 자, 보험자가 보험료를 통해 재원을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기관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공산당이 다 그냥 그 자체적으로 그냥 운영을 하는데 돈 낸다 이거죠. 자, 자율성인 지구를 통한 운영을 근간으로 해서 보험급여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자, 그래서 독일, 프랑스 등이 이 사회보험 방식으로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국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보험이 그런 방식이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연대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뭐냐? 단일한 보험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똑같은데 다수의 보험자가 아니고 단일의 보험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럽은 대부분 다 사회보험 시스템이고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하나가 다 책임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아요. 왜 지금 현재 이원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국가에서도 하고 민간보험이 있죠. 그 민간보험도 내고 국가의 보험료 내고 그러지 말고 그냥 민간보험을 다 없애버리고 국가로 통합해서 국가보건 시스템으로 만들자라는 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이죠. 자,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일반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게 국민보건 서비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디가 있죠?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겠죠.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고 국가가 직접적으로 의료를 관장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그래서 스웨덴이나 이탈리아 같은 데 보면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 같은 거 보면 그냥 내비두죠. 왜냐? 이걸 다 국가가 책임지니까 좀만 아파도 다 오는 거예요. 좀만 아파도 다 와가지고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개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의료 서비스가 무조건 아프면 가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길겠죠. 그러니까 좀 심오한 수술이라든가 좀 중요한 수술들을 하려면 기간을 많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뒷돈을 주는 거예요, 뒷돈. 그러나 뒷돈을 주고서 돈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이라는 백을 믿고서 뒷돈 주고 먼저 수술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더 미뤄지겠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의료진들에 대한 대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의사하면 막 굉장한 그런 게 있고 또 의사 되기 위한 공부가 굉장히 빡세죠. 그죠?
공부하는 거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막 달달달 외우고 막 난리가 납니다.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의사분들은 칭찬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런 만큼 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약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상대적으로 의사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덜하죠. 자, 건강보험은 피보험자 대상 모두에게 필요한, 이게 다친 사람, 아픈 사람들이에요.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해준다. 사회 연대 기능이 있습니다. 다 같이 가입하는 거죠.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고 보험료 부담을 소득과 능력에 따라, 여기 중요합니다. 소득과 능력에 따라서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건 소득이 많은 애가 많이 내는 거고, 능력은 이제 재산이 많으면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는 거죠. 자,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자, 소득 재분배 기능, 이거 중요하죠. 자, 아프면 어떻게 되죠? 그 소득을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굳이 뭐 며칠 몇 달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그냥 근근히 사시는 분들 있죠. 근근히 사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영화가 있었잖아요. 어떤 청년에게 물어본 거야. 너의 꿈이 뭐니? 요즘에 또 취업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저는 꿈이 근근히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상담을 해준 사람이 평범하게 살고 근근히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아무튼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질병이 생기면 일을 못하죠. 그 다음에 이 건강을 질병이 걸렸어요. 소득이 없어요. 더 못 먹겠죠. 더 악화되고 더 못 먹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을 조성해서 균등한 급여를 제공해서 치료를 해가지고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다. 그렇죠? 아프면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또 못하고 또 못하고 막 계속 반복되니까 영원히 사회적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난이 세습된다는 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물려준 게 없으니 할 수가 없겠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뭔가 더 이 재창출을 할 수 없으니까 더 바닥으로 빠지고 뭐 이렇게 되겠죠. 현재는 뭐 이렇게 있는데 합쳐서 얘가 됐다. 뭐 그냥 뭐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건강보험 공단이라는 요 하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기 봤더니 다 가입해야 됩니다. 지금은 5인 이상 사업자는 무조건 가입해야 되고요. 농어촌 지역도 가입해야 되고, 도시지역 자영업자 당연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다 가입해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돈 벌고 있으면 가입해야 되고, 돈이 없어도, 돈을 벌지 않아도 일정한 나이 이상이면 무조건 이 건강보험제도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군대에 갔어요. 나이가 많아서 30살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이가 많아서 소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전업주부라고 하잖아요. 직업이 뭐예요? 그럼 전업주부라고 있죠.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먹고 이제 뭐 일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 기르시고 하는 업무를 하시는 게 이분들이잖아요. 이분은 소득이 없죠, 사실은. 그럼 건강보험을 내야 될까요? 내야 됩니다. 근데 돈 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버지가 있겠죠,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이 요 분을 대신해서 내게 되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 피부양자가 되어서 부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전업주부가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남편이 되면 피부양자들은 자동으로 내게끔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가족들이 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애도 내고 뭐 엄마도 내고 뭐 다 내야 되니까 부담감이 커지겠죠. 그래서 부양자가 내면 피부양자는 자동으로 가입된 것처럼 됩니다. 전 국민이 다 가입해야 된다 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징수하고 있다. 자, 이런 거죠. 그러면은 공무원들도 내나요? 공무원 냅니다. 공무원도 내고 뭐 군인도 내고 다 냅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데, 직장 가입자하고 지역 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는 한마디로 그냥 직장에 가입된 사람이에요. 근로자예요, 근로자. 자, 직장 가입자는 사업장 근로자도 있고요. 공무원도 있겠죠. 공무원, 교직원. 자, 그 다음에 그 피부양자. 그러니까 근로자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거느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거느린다는 건 좀 그렇지만 같이 부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랑 자녀들을 부양하게 되면 엄마 그 자녀들은 피부양자가 되는 거예요. 자, 지역가입자는 뭐냐? 그냥 사장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들이죠.
개인 사업을 하시는데 직장 가입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 또는 돈을 안 벌고 있는데 일정한 소득이 없지만 재산이 되게 많은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 또는 내가 예금이 많아요. 그래서 1년에 예금 이자로 한 2억 원씩 나와. 너무 좋겠네요. 근데 2천만 원씩. 제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앉아서 돈이 나오면 맨날 놀러 다니고 이럴 텐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내야겠죠. 그래서 이 지역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사람입니다. 자,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한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그러니까 우리 엄마,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죠. 만약에 근데 엄마도 회사 다니고 아빠도 회사 다녀요. 그럼 둘 다 내야죠. 둘 다 내는 겁니다. 자,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은 위로 올라가니까 부모님이죠. 그다음에 비속, 자녀들이죠. 배우자, 형제, 자매인데 얘네들이 돈을 벌면 안 돼요. 돈을 벌면 갖다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바를 일정 기간 하게 되면은 건강보험료를 떼죠. 똑같습니다. 3.32% 정도 돼요. 지금 한 6.68% 되는데 전체가 뒤에 이제 계산하는 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직장 가입자하고 지역 가입자로 나누어지는데 직장 가입자에 가입하는 방법과 지역 가입자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 직장 가입자의 보수 월액, 지역 가입자의 보수 월액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요거를 계산하는 법과 건강보험 있죠. 건강보험을 또 이렇게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계산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